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동양 현자들의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천 년 전의 해법이 과연 어떤 답을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스마트폰을 켜는 그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엄청난 양의 정보가 우리를 계속 자극하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딜 가나 치열한 경쟁에 또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온갖 소음까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마음이 지치는 건 물론이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까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답을 동양의 오래된 지혜에서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지혜로 가는 첫 번째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놀랍게도 현자들은요, 진정한 삶은 무언가를 더 채워서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텅 비워낼 때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마음의 재개입니다. 공자가 제자 안회에게 알려준 건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체적인 단식이 아니에요. 머릿속을 가득 채운 온갖 잡념들, 걱정들을 싹 비워서 마음을 텅 빈 상태로 만드는 것.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고요? 이런 내면의 소음이 사라져야만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볼 수 있게 되니까요. 공자의 이 말이 딱 그 핵심을 짚어주는 거죠. 마음이 텅 비어 있어야만 세상의 본질, 즉 도가 그 빈 공간에 스며들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멈추고 그냥 순수하게 느끼는 상태가 되는 것, 바로 그거죠. 이 가르침을 정말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쥐라는 사람이 도를 깨닫기 위해서 현자를 찾아가 무려 3번이나 질문을 던졌는데요. 현자는 그저 침묵으로만 답했습니다. 나중에 황제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줘요. 진짜 도를 아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은 도를 알지 못한다. 결국 가장 깊은 지혜는 시끄러운 말이 아니라 고요한 침묵과 비움 속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비워서 좋은 공간에 만들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현자들의 답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그리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계문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꼭 3번씩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런데 공자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냐면 2번이면 충분하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많은 생각은 오히려 의심만 키워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막고 결국엔 일을 망칠 수도 있거든요. 신중함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조적과 유곤이라는 두 친구의 이야기가 아주 좋은 힌트를 줍니다. 어느 날 밤 웬 닭울음 소리에 잠이 깬 조적이 이걸 기회로 생각하고 친구 유곤에게 이렇게 제안해요. 우리 이 닭이 울 때마다 일어나서 검술 연습을 하는 건 어떨까? 그리고 두 사람은 정말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했고 마침내 위대한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꾸준하고 절제된 실천이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원칙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강력한 원칙일지도 몰라요. 내면의 평화라는 건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강력한 힘과 명료함의 원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왕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한쪽 발이 없는 장애를 가졌지만 놀랍게도 그를 따르는 제자의 수가 공자와 거의 맞먹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의 겉모습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끈 건 바로 그의 깊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공자는 바로 이 왕태의 힘을 설명하면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들었죠. 흐르는 물에는 자기 얼굴을 비출 수 없다. 이 말은즉 혼란스럽고 복잡한 마음으로는 자기 자신도 세상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고요하고 잔전한 마음, 마치 멈춰있는 물과 같은 마음만이 감정이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면이 고요한 사람은 단지 세상을 명확하게 볼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혼란까지도 잠재우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평온함이 주변 환경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능동적인 힘의 원천이 되는 거죠.
자,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상을 피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힘을 단단히 길러서 세상과 더 잘 소통하고 관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핵심 기둥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마음을 비워서 명료함을 위한 공간을 만드세요. 둘째, 지나친 생각 대신 꾸준한 실천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요한 마음 속에서 진짜 힘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강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흐르는 물처럼 어지럽히는 건 뭔가요? 그리고 그 물을 고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 나눈 지혜 중에 어떤 것을 한번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우리 각자에게 한 번쯤 던져볼 만한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